자, 쌤 이 단원을 이제 처음 소개하기에 앞서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어떤 기사인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학기 초가 되거나, 그죠? 1학기, 2학기 이렇게 2번 합니다. 자, 봅시다. 학교 폭력 조사 연 2회 중 한 번은 표본 조사라는 기사예요. 자, 읽어보면 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앞으로 연 2회 중에 한 번은 표본 조사로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눈치껏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표본조사. 자, 그 다음에 교육부는 5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전수조사를 2번을 했는데요. 그걸 바꿔서 전수조사 1번과 그 다음에 표본조사 1번 이렇게 개편을 한대요. 자, 그래서 중략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학교 예방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1차 조사는 서술형 신고 문항이 포함된 전수조사로 그 다음에 학년 초에 실시하고 2차 조사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과 심층 분석에 필요한 거. 뭔가 2차 때 좀 더 자세한 걸 묻겠다고 하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표준조사의 표집 규모는 조사 대상 전체 학생의 380만 명의 약 3%인 얼마? 되게 조금 조사했죠? 그죠? 3%인 10만 명. 아, 막 명수로 치니까 많습니다. 그죠? 예, 10만 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를 읽는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표본조사. 그 다음 두 번째, 전수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까지도요, 이 기사 속에 사실 녹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뽑아서, 그쵸? 뭔가 특정한 그룹 속에서 뽑아서 검사를 할 예정인가 봐요. 그쵸? 근데 지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특정하면 안 되고요. 그게 임의에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없는 정도로 임의의 집단에서 뽑아서 표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표본 조사는 어떻게? 그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 중에서 약간의 명수만 뽑아서 한대요. 그걸 가지고 뭐 할까요? 전체를 추정하겠지. 3%를 가지고서는 아 이렇구나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전체를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학교폭력 조사하면 반에 남아있는 애 없죠? 그날 쌤들이 다 데리고 컴퓨터실 가서 하는 거 맞아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 이거 학교폭력 실태 이거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전수조사와 그런 표본조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느껴지나요? 일단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해요. 다 조사할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믿을만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믿을만해요. 다 조사했으니까 3% 속에 어쩌면 정말 당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산 아이들만 3%가 뽑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폭력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얘네들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만 뽑는 표본 조사는 신속하겠죠. 그쵸?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요 신속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건 경제성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경제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과 돈이에요.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어쩔 수 없이 표본만 뽑아야 되는 거.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전구의 수명을 조사하고 싶은 거야. 어떤 한 공장에서. 그러면 전구가 얼만큼이 이제 빛을 발하는지 시간을 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를 했다고 쳐봐. 전체를 다 조사하면 공장에선 팔 게 없죠. 맞아요? 왜? 전구를 다 소비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비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구조사라는 부분 중에서도요. 인구조사는 사실 전수조사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왜 오차가 생기냐면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딱 동시에 1분 1초도 안 걸리고 딱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또 변동이 생기죠. 맞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이게 바로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볼게요. 통계조사에서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어미모자를 써요. 그래서 모집단. 자, 내가 알고자 하는 전체 대상. 그 전체 대상은 매번 바뀔 수가 있죠. 그쵸? 어때는 뭐 A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학교 전체 인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때는 2학년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때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조사 대상 전체는 뭐라 부른다? 모집단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예요. 내가 수학 성적의 분포를 조사하고 싶어서 전교를 다 조사할 수 없어서 7반 하나만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 조그만 집단을 하나 뽑아냅니다. 예,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우리 단원의 제목처럼 모집단 그리고 표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본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통계조사에서 모집단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았잖아.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방금 기사에 나왔어. 전수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모집단 일부분, 표본을 조사하는 건 어떻게 얘기해? 방금 얘기했죠? 표본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표본조사하면 뭐가 좋다고요? 경제적이면서 신속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경제적이야. 그 다음에 신속해. 전수조사하면 뭐가 좋다고요? 정확하죠. 그죠? 예, 시간은 좀 다소 오래 걸리지만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믿을만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용어인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 속에 녹아있는 것들도 많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운 거 일단 모집단, 표본, 그 다음에 전수조사랑 표본조사가 뭔지 알았고요. 자, 그럼 5번째 용어로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말 그대로 복원을 했대요. 복원을 했다는 것은 내가 뽑은 걸 다시 넣었단 얘기지. 맞아요. 예, 그래서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넣는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느낌이 오죠. 복원 추출은 다시 넣는 거니까 얘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요게 여러분들 공 뽑기처럼 생각하시면 더 편한 단어가 되겠죠. 공 뽑는 것처럼 한 공을 뽑았어. 그 다음에 다시 넣어. 그리고 다음 공을 또 뽑아. 이런 거가 복원 추출. 그런데 하나의 공을 꺼냈어. 그리고 놔두고 다시 또 하나의 공을 꺼냈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비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나오는 새로운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임의 추출이라는 말은 또 뭘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임의 추출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임의로 추출하세요라는 그 말 그대로의 문장을 막 말을 합니다. 아니라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똑같이 해서 뽑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어떻게 뽑는다고요? 추출될 확률이 같도록 뽑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 추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추출될 확률이 같도록 하는 거. 그러면 대개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복원이겠어요? 비복원이겠어요? 그치? 임의 추출은 복원했다가 다시 뽑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반이 50명이야. 근데 내가 한 명을 뽑아. 그럼 50분의 1의 확률로 한 명을 뽑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놔두고 뽑으면 49분의 1의 확률로 뽑게 됩니다. 그쵸? 그럼 확률이 같아졌어요? 아니지. 그럼
그런데 내가 한 명을 뽑은 사람을 다시 들어가라고 하고 다시 50명 중에 한 명을 뽑아. 그럼 어떻게 되지? 추출될 확률이 같도록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 모집 대상이 엄청 많은 거야. 막 몇 억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 확률과 하나를 놓고 나서 다음 걸 뽑아요. 한마디로 비보건 추출을 하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 확률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겠죠. 모집단의 그 명수가 대상이 많아지면 사실 비보건을 해도 이미 추출처럼 느껴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보건 추출을 쓰지만 실제로 사회 현상에서 얘기할 때는 비보건도 이미 추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는 거 알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런 그림들 많이 나오죠. 모집단이 있고요. 요렇게. 맞죠? 이 속에 많은 멤버들이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막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대상들이 막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쵸? 그 중에서 내가 이걸 다 조사할 수는 없어서 몇 개를 뽑아. 이렇게. 그래서 뭘 만든다? 표본을 만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쌤이 엄청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뭐 몇 명 잡을까? 전교생 잡을까요? 한 1,500명 잡을게요. 자, 그렇게 표본을 뽑아오는데 몇 명을 뽑을 거냐면 10명을 뽑을까? 10명. 해서 여기에 표본을 만듭니다. 자, 쌤 N이라고 썼는데 10명을 잡아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 N이라고 하는 거를 얘는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10개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표본을 만들어. 그러면 이 표본은 종류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다시 보세요. 얘네들을 뽑아낼 거예요. 근데 그냥 뽑는 것도 아니고 이미 추출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뽑은 걸 또 뽑을 수도 있어. 맞죠? 예, 그렇다면 얘 모일 수 있는 10명은 이 중에서 10명 뽑아.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의 표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또 나는 다르게 10명을 뽑아. 그래서 또 다른 표본을 만들어. 또 나도 10명 뽑아. 그래서 또 다른 표본을 만들어. 이렇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개수를 세자면 몇이라고 잡아주면 좋을까? 모집단이 이건데 이 속에 10명을 뽑아. 그런데 보건 추출한다고 치면 이게 네모칸 10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얘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1,500가지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되돌려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뽑을 가지수는 또 1,500가지죠. 와, 장난 아니게 많겠다. 마지막에 얘까지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돼? 얘 경우의 수가 1,500가지예요. 그럼 지금 1,500을 몇 번 곱한 거예요? 10자리잖아. 10명을 뽑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1,500에 10제곱만큼 천문학적인 숫자의 표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표본 중에 하나만 관찰할 거지만 사실 그 표본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쵸? 이 정도의 개수로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해석을 해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잡아질 수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내가 모집단이 어떻더라 얘기하는 그 과정을 추정이라고 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모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쌤이 표본을 만들 거예요. 그 몇 명의 숫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뽑으면 안 되고요. 이미 추출하셔야 돼요. 각각의 확률을 똑같이 해서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종류는 진짜 많아요. 그쵸? 얼만큼? 이만큼이나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표본을 쌤이 딱 가지고 와. 그래서 걔만 쳐다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 전체는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추정이라는 걸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략은 그런 이야기다라는 걸 잡고 이제 진짜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죠. 모집단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잘 보세요.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치? 전체에서도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모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체 각각의 평균을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씩 점수를 다 더해서 전체 명수로 나누는 거지. 맞아요. 예, 그거를 모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분산도 각각을 가지고서 다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그치 있는 그대로를 했으니까 모평균, 모분산들을 구한 거지. 자, 그래서 모표준 편차는 얘의 루트를 씌워서 양의 제곱근을 만들었죠. 기호를 어떻게 쓰니? 얘는 M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썼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지금까지 썼던 거랑 똑같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앞에 뭐가 붙어서 대신에 모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얘랑 이제 구별해야 되니까. 자, 이제 새로 나오는 건 표본입니다. 자, 표본은요.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생이 모집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반, 물론 그거는 비보건 추출입니다. 그쵸? 보건에서 또 뽑고 하지 않잖아. 막 같은 사람 계속 앉아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반 하나의 클래스, 그걸 3반이라고 할게요. 그 3반을 표본이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그 3반 속에서의 표본 평균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기호 보세요. X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X의 위에다 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본에도 분산이 있겠죠. 여러분의 반에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1500명 전체가 아니라 우리 반 50명. 50명 너무 많나? 어쨌든 그들의 분산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쓸 거냐면 S 제곱이다 라고 쓸 거예요. 사실 이제 그리스 문자로 얘가 S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이긴 하죠. 그쵸? 예,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S 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얘는 S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얘는 정교. 얘는 뭐라고? 여러분의 3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 평균과 3반의 평균은 어때요? 같아요? 물론 같을 때도 있겠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둘은 다릅니다. 그쵸? 그런데 비슷할 수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자, 반 평균이 한 72점이야. 근데 전교 평균 70점. 그럼 우리 반 좀 잘 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전체 평균이 만약에 70인데 우리 반 평균이 갑자기 30몇 이런 거는 드물죠. 그쵸? 그래서 얘랑은 어떻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 뿐이죠. 그쵸? 둘은 분명 다른 값이다 라고 인지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입니다. 맞죠? 자, 퍼져 있는 정도가 전교생 입장에서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평균 주변에 도수가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겠지. 그치? 70점이면 70점이 좀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엔 빵점도 있고 그다음 여긴 또 100점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전교생의 분포를 쌤이 그렸어요. 그러면 얘는 3반 하나예요. 3반 하나의 분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얘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비슷해. 물론 쟤보다 도수는 작아졌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전교에 만약에 100점이 10명 나왔어. 근데 우리 한 10반쯤 있다 쳐봐. 그럼 우리 반에도 100점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비율적으로 자, 전교생 중에 몇 명이 4% 안에 드는 사람이 저 정도 있었다면 우리 반에도 4% 안에 드는 사람이 한 이 정도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그린 분포는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입장에서 1000명 입장에서 100점이 10명인 거랑 그 다음에 100명 입장에서 100점이 1명인 건 사실 같거든요. 확률 입장에서는. 그래서 명수가 줄어들어도 저 종 모양이 그대로 비슷하게 전개돼 나갈 겁니다. 반도요. 반 평균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 있고요. 반에서도 분명히 잘 시험 못 본 사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잘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모분산인 시그마 제곱과 자, 여기 있는 표본의 S 제곱은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달라요. 당연하죠. 전교랑 어떻게 우리 반이 같겠습니까? 그렇지만 둘도 비슷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치? 분포상. 얘네들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잖아. 우리 반도 그럴 거야. 비율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얘네들도 비슷할 수는 있겠구나. 이걸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네들 직접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시작해 볼게요. 쌤 분명히 표본은 이미 추출을 해서 몇 개를 뽑아서 본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몇 개라는 것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대요. 그 말은 n개를 뽑았다 이 소리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명명하기를 x1, x2, x3에서 이것까지 잡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반. 여러분들이 30명인 반이야. 그럼 1번, 2번, 3번에서 30번까지의 명수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의 점수를 쌤 쭉 쓴 거예요. 그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자. 자, 이거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표본의 평균. 30까지. 사실 여긴 지금 n이니까 쌤 이거 예를 든 거니까 n까지를 다 더해서요. 몇으로 나누면 돼? 반평균. n으로 나누면 되죠. 그쵸? 그리고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얜 전교가 아니니까 x바라고 쓰셔야 됩니다. 표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표본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분산 어떻게 구하더라? 분산. 그치? 자기 점수가 있어. 그리고 반평균이랑 빼.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부르겠죠. 그걸 제곱하세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온다? 얘네들 쭉 다 양수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 쭉 다 이렇게 더할 거예요. 자, 평균을 빼, 제곱을 해. 쭉 해서 자, 나 마지막 값에서도 평균을 빼, 그 다음에 제곱을 해. 그리고 몇 개로 나눴었지? 일반적으로 n개로 나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죠. 그치만 이 단원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는 잘 보세요. 얘가 아니라 n-1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 이론을 다 얘기하기에는 얘네들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대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받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n-1로 해줘야지 얘네들의 표본들마다의 분산을 다시 평균 내면 모분산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n-1로 나눠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평균의 분산을 구할 때는 내가 30명이지만 29로 나눠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받아들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S를 구할 거예요. S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당연히 여기 구한 표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서 표본 표준 편차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용어 설명. 지금 우리 오늘 배운 거 잘 보세요. 뭐뭐 나왔지? 모집단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 표본 나왔습니다. 전수조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도 나왔고요. 임의 추출도 나왔고요. 보건과 비보건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호들과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예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할 내용을 먼저 좀 쳐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머니 속에 지금 2, 4, 6, 8이 적혀있는 공이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뽑는다는 걸 몇 번 반복을 할 거래요? 2번을 반복해서 그 두 수의 뭐를 평균을 표본 평균이다라고 해서 X바라 하자. 이거 우리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X반은요. X1 더하기 X2예요. 그거를 2로 나눈 거. 이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두 번 시행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N이라고 쓸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구하는 문제 속에서는요. 이 말을 생략하고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사실 여기가 두 번 똑같은 말이 겹치잖아.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거 없이 읽어버리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류가 생기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고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는 걸 지금 해줄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문제가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모집단이 있어요. 그 모집단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2, 4, 6,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임의 추출을 해요. 2번을 뽑을 건데요. 넣고 뽑고 넣고 그 다음 다시 뽑는 거. 이렇게 임의 추출을 2번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표본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 2개를 뽑을 거라며. 그럼 여기에 2, 그 다음 또 2를 뽑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게 표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표본을 뽑을 수도 있지. 자, 이 표본은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2, 4 이렇게도 뽑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 방법 몇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16가지 맞아요? 왜?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 다음에, 자, 하나를 썼다고 해도 다시 복원했으니까 또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또 4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표본을 만들 수 있는 건 실제로 몇 개가 나와? 16가지나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표본이 있을 거예요. 쌤 대략 한번 뭐 잡아볼게요. 뭐 나왔다고 할까? 제일 큰 수 할까요? 네, 88.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한 16개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들의 평균을 얘기하라는 얘기야. 문제에서 뭐라고요? 그렇게 얻은 두 수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두 개의 평균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x1과 x2 쌤 지금 2라고 했지만 원소 두 개를 뽑아서 걔를 2로 나눠요. 맞죠? 그거를 쌤이 x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또 얘는요? 또 나름대로 얘가 두 개가 있겠죠. x1과 x3 뭐 이렇게 해서 얘를 둘을 나눠요. 그쵸? 그리고 또 다시 그걸 표본 평균을 만듭니다. 그럼 모든 각각의 표본 평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거 이제 지우고 그런 표본 평균들도 쌤이 번호를 매기자. 이거 표본 평균 1, 2, 그 다음 얘가 뭐 16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들도 매번 바뀌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잖아. 여기서는 2고 여기선 3이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당연히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나오는 확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얘네들도 확률 분포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X바라는 표본 평균들도 평균들이 하나가 아니라 평균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도 확률 변수의 일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도 구해질 거고요. 그들의 분산도 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를 쌤이 이제 표로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 번을 뽑았을 때부터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다 긋자. 얘네 여기 표를 만들어주고 쌤이 X라고 하는 것을 주머니 속에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는 2, 4, 6, 8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은 1. 자, 그럼 이때 이게 나오는 확률을 밑에다 적어줍시다. 자, 2가 나올 확률 얼마지? 4분의 1. 자, 4도 4분의 1, 6도 4분의 1, 한 개씩 있으니까 8도 4분의 1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걔네들의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구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근데 밑에가 분모가 다 4니까 4분의 1로 쌤이 통분해서 얘네들 한번 계산해볼까? 2, 4, 6, 그 다음에 8. 자, 그럼 4분의 10, 10이니까 20이 돼서 아, 얘가 평균이 5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분산을 구해볼까? 자, 분산 구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4분의 1이랑 곱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평평제.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서 진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있었습니다. 쌤 첫 번째 방법 쓰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를 빼서 제곱할게요. 그리고 밑에는 4분의 1. 그쵸? 4분의 1 똑같으니까 통분.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얘하고 얘는 4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1. 그 다음 더하기 6 마이너스 5의 제곱. 편차를 제곱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1. 그 다음 얘는 8 마이너스 5의 제곱 곱하기 1. 이런 식이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이거 9고요. 얘가 1이고 1이고 9네요. 그래서 얘 얼마가 돼? 4분의 20이네요. 자, 요것도 5네. 똑같네요. 예, 분산과 표준 편차가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공을 2개씩 꺼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공을 2개씩 꺼냈을 때의 그 평균을 다시 확률 변수로 잡겠다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2개를 뽑는다는 거는 쌤 여기다 표를 간략하게 구해보면 하나는 x1, x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2, 4, 6, 8 이렇게 들어가죠. 2, 4,
6, 8.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쌤이 이 속에다가 뭐 할 거냐면 평균을 쓸 거예요. x1과 x2를 두 개 더해서 이렇게 2로 나눈 얘를 쓰고요. 이거 이름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름 잊으면 안 돼. 표본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봐. 2. 맞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3, 2, 8이죠. 4, 그 다음에 5. 자, 얘도 마찬가지. 3, 4, 5, 6이 될 거고요. 얘는 8이니까 4부터 시작이죠. 4, 5, 6, 7. 그 다음에 얘는 5, 6, 7,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쌤 쓴 게 뭐라고요? 평균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표본들의 평균인데 각각의 그들도 변하고 있고요. 그들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가지야? 16가지인데 그것들이 나오는 빈도수가 있으니까 확률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옆에다가 그 확률 분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쌤 여기다 쓰기를 자, 확률 분포를 X바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는 P, X바가 X라고 쓰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2도 있고요. 3도 있을 수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고 6, 7, 8까지 있고 합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쭉 한번 써보도록 할 거야. 자, 한번 써보자. 2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16개 중에 하나네요. 16분의 1입니다. 자, 3이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16분의 2죠. 쌤 약분 안 하고 갈게요. 자, 그럼 얘는 16분의 3, 16분의 4, 5가 제일 많고요. 6 줄어들죠. 16분의 3, 그 다음에 16분의 2, 16분의 1. 자, 여기 6에다가 4 하면 16 되는 거, 16 되는 거 맞네. 그래서 얘는 1. 요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지금 내가 뭘 구한 거예요? 평균들의 분포를 쓴 거지. 맞죠? 그러면 그런 평균들을 평균 낼게요. 다시 뭐라고요? 평균이야. 얘 자체가 평균인데 그것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자, 밑에는 전체 16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곱할까요? 자, 그럼 이거 곱하면 2, 그 다음 6, 12, 20, 그 다음 18, 14, 8 해서 얘네들 다 곱해서 선생님이 썼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가 10이고 얘가 20이고 30,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40에다가 20 더해가지고 얘네들 80 나옵니다. 전체가 16분의 80 이거네. 약분해주면 5예요. 오케이? 자, 이제 쌤이 Vx 바를 또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자, 이것도 뭐 할 거야? 쌤 편차의 제곱 쓸 겁니다. 자, 편차 제곱인데 이 2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아까는 1이었다. 자, 그럼 얘하고 얘를 빼. 2-5의 제곱이 하나. 쓰나마나. 자, 그 다음 얘는 3-5의 제곱이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4-5가 제곱해주면 걔가 3. 얘하고 얘는 빼면 제로니까 안 쓸게요. 0. 제곱해봤자 0이고 곱하나 마나니까. 그 다음 얘네들은 자 6-5의 제곱이 3. 끝까지 가야겠는데. 자, 그 다음 플러스 7-5의 제곱이 2. 그 다음에 8-5의 제곱이 1.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산인데 자, 요 계산하면 9죠. 그 다음 요거는 계산하면 2의 제곱이니까 4에다 8이에요. 그죠? 그 다음 요 부분은 3이고요. 됐죠? 그런데 얘는 0이고요. 얘가 다시 3이고요. 얘가 다시 8 되고요. 얘가 다시 9가 됩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얘가 한 번 더 나오는 셈이네. 둘이 더하면 17에다가 그 다음에 3 더하면 20이죠. 20이 2개 40입니다. 즉 얘네들 계산해 줬더니 16분의 40 이렇게 나왔어요. 약분할까요? 8로 약분하자. 2분의 5.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얘와 한 번 뽑았을 때와 2개 뽑았을 때의 평균을 잰 거와의 관계예요. 자, 앞에 보세요. 하나를 뽑았다 칩시다. 선생님이 하나를 뽑았을 때 평균이 얼마냐면 5예요. 그 다음에 분산이 얼마냐면 5였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2개를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냈어. 그게 무슨 소리야? 2개를 내서 표본의 평균을 냈더니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잡았어. 얼마? 동일해요. 5예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평균들의 분산을 구한 거예요. 맞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했더니 5에다가 밑에 2로 나누어집니다. 이 2의 정체가 뭘까? 2가 뭐였을까? 2개씩 잡아서 평균 낸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2가 뭐냐면 표본의 크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표본의 크기를 만약에 3으로 잡았다. 그럼 쌤은 3개씩을 잡아내서 3개의 평균을 내겠지. 그리고 여기다 다 쓸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가지고서는 평균 내면 원래 거랑 똑같아요. 언제나. 그리고 3개씩을 평균 내면 얘가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그 관계예요. 자, 관계 어때요? 하나씩 예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2개씩 평균을 냈더니 분산이 바뀌었고요. 평균은 그대로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처음에 쌤이요. 어떻게 했어요? 모집단에서 얘네들에서 2개씩을 잡아서 평균을 냈습니다. 그것들이 뭐였어요? 얘네들. 그랬더니 걔네들끼리 계속 숫자가 바뀌면서 분포를 이룰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뭘 구할 수 있어? 평균 구할 수 있고요. 얘네들의 뭘 구할 수 있어? 분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어떻게 있었는지 확인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번의 정리. 모평균 M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의 자, 다시 평균 X에 다시 한번 나온 평균 2번 들어가요. 평균이. 그 다음에 그들의 분산, 그들의 표준 편차인데 여러분들한테 문제 물 때 그냥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를 해석을 화살표처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평균의 평균, 평균의 분산,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뜯어내서 걔네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걸 쓰면 X반의 평균인데 그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모평균과 일치하는 거 확인했죠. 맞아요. 방금 예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바 평균들의 퍼진 정도를 조사했어요. 분산을. 저 끝까지 썼지. 그랬더니 얼마가 됐냐면 원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겠죠. 이게 표준 편차니까. 자, 그러면 이 시그마 제곱을 뭘로 나눈 게 되더라?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눈 게 되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쌤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말 그대로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걔가 뭐가 된다? 얘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는 걸 봤잖아. 선생님이 하나짜리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개를 평균 낸 걸 계산을 했어요. 고작 2개 뽑은 거 평균 낸 걸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를 뽑은 걸로 생각해서 그들을 구하면 결국 얘랑 똑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를 뽑은 걸로 계산해서 걔를 2개 뽑은 걸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2개를 다 정말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답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요. 다른 예로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이걸 하면서 머릿속에 이 부분 자체를 표를 넣으세요. 선생님이 이걸로 많은 아이들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흡수가 더 빠릅니다. 자, 실생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500명 전교생의 수학 점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모집단이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을 뭐라고 할 거야? M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운 시그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50명씩을 뽑아서 한 반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반이 몇 개나 나올까?
10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비보건일 때. 맞죠? 보건일 때라고 생각해 주면 반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쓴 걸 또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치면 좀 그렇지만 수학 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0개가 필요한 거지. 맞아요? 그런데 모집단에 있는 사람 수가 500명이니까 점수도 500개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가지수가 몇 개야? 500가지. 그 다음 거는 당연히 다시 복원해서 또 뽑을 거니까 또 500가지. 맞죠? 실생활이랑은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쭉 갔어. 그리고 마지막에 50번째 아이도 500가지의 경우의 수로 얘가 뽑히면 이게 얼마야? 500에 50제곱이 생기는 거예요. 반을 뽑을 수 있는 종류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무수히 많은 반 중에 A반이라는 한 반을 가지고 왔어요, 쌤이. 됐어요? 표본 어떻게 된다고? 너무 많지. 이렇게 많아.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한 반만 가지고 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반을 A반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 이름이 뭐냐면 표본이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우리 반, A반, 얘가 표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그들의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X바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옆에다 쓰자면 이런 얘기야. X반은 X1, X2, 땡땡땡 가서 X 50번째까지의 성적을 50으로 나눈 거. 이게 X바예요. 예, 요렇게 쓰면 가운데가 안 맞죠? 자, 얘가 X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 뭐라고요? 표본 평균. 그러면 그 반에서의 분산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 반에서의 분산이 S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얘네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를 씌운 S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 용어를 쓸게요. 자, 요거 이름 뭐라고? 모평균. 얘는 모분산. 얘는 모표준 편차. 자, 그럼 밑에 있는 X반은 표본을 뽑았잖아. 표본 평균. 자, 이거는 한 반에서 그 반 속에서의 분산이지. 표본 분산. 그 반에서의 표준 편차죠. 예,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아, 이름 표자 너무 많아, 그지? 표준 편차. 오케이. 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어떻게 기호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겁니다. 얘는 뭐냐면요. 이런 X바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X바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반을 만들면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것들마다 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수학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복원이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면 여러분들 그냥 교실 속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반까지 있다. 그러면 그냥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반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자, 그러면 그들의 평균을 다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나의 반의 평균이 점수가 돼버리는 건데요. 그 평균 점수들 하나하나가 맞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확률 변수를 잡아서 또 한 번 평균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X바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평균이 71점이야, 평균이. 그 다음 72점이야, 69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68점으로 끝났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0개의 반. 물론 아니지, 여기서는 복원이니까 500에 50제곱에 만큼의 쭉 있는 그들을 가지고 다 평균을 낸 거야. 다시 한번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거지. 그랬더니 뭐가 됐다? 평균의, 이거 이름이 평균이야. 그런데 그들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그런 평균들을 갖고 분산을 구하면 되고요. 그런 평균들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름이 뭐가 될 거냐면 이 이름이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 되겠어요? 반복되게. 그 다음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표본 분산의 분산이라는 말 쓴다?
아니지. 얘 안에 있는 게 표본 평균이거든요. 그들의 분산. 오케이?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대충 생략하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다 꼼꼼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쌤이 이들의 이제 관계를 알려줄 건데요. 자, 관계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쌤이 얘하고 얘는 어떻다 그랬지? 반평균과 정교평균이에요. 어때요? 비슷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M과 X바, 얘네 둘은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같지는 않아요. 같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얘는요, 이런 X들이 다 다르잖아. 그런데 그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X바를 다시 평균을 내잖아? 그러면 걔는 확실하게 전체와 똑같아져요. 왜? 전체가 다 50명씩 나눠져 있거든. 그쵸? 한 반만 다 50명이거든. 그들의 평균을 다시 평균 냈기 때문에 원래 평균과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 얘네 둘은 다르고요. 얘네 둘은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입니다. 시그마 제곱과 그 다음에 S 제곱이에요. 시그마 제곱과 S 제곱은요. 쌤 분명 말했어요. 퍼진 정도인데요. 여기에도 빵점이 10명 있고 100점이 10명 있으면 여기도 한 명이나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한 명, 뭐 100점도 한 명 이런 식으로 비율상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진 않지. 둘은요.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같진 않아요. 그쵸? 예,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또 얘랑 비교를 할 건데 얘는요.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누면 분산이 되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 봐봐. 전교에는 빵점도 있죠. 100점도 있죠. 그런데 반평균이야. 여러분들 반평균 중에 100점 있어요? 없잖아. 반평균 중에 빵점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반평균이니까 고만고만하지. 71, 68, 69, 73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가 확 줄어듭니다. 얼만큼 확 줄어드냐면 원래 흩어진 정도가 이만큼이었으면 그만큼을 n으로 나눈 것만큼 확 줄어든다고요. 얘가 만약에 10이었어. 그러면 얘가 5명씩 했으면 2로 줄어드는 거지. 그치. 고만고만하니까 평균들을 냈으니까. 그래서 얘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루트를 붙인 거니까 다시 분석하지 않을게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아야 됩니다. 자, 다시 표본이 뭐라고요? 3반 하나, A반 하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정교는 모집단, 그리고 X바의 평균 낸 거 이건 뭐야? 반평균들을 다시 평균 낸 거.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반평균들이 떨어진 정도를 구한 거. 그리고 여긴 거기에 루트 붙인 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뭔지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입니다. 드디어 이 어려운 이야기를 맞추고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 1, 1, 2, 2, 3 하는 6개가 적혀 있는 이제 공이 들어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합니다. 3개를 뽑았대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 1, 1, 2, 2, 3인데 여기서 쌤 3개를 뽑을 거야. 그래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에 또 뭘 낼 거예요? 그치,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를 뽑으면 x1, x2, x3를 3으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그걸 뭐라고 할 거래요? x바라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얘를 구해달래요. 자, 우리 평균 구할 때 그 속에 1차식이 있어. 확률 변수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 다 분리할 수 있다는 거 배워왔죠. 그럼 얘 어떻게 쓰더라? 15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x바의 평균에 플러스 4예요.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면 난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어. 얘를 구한다는 건 얼마나 복잡해. 3개씩 구해서 평균을 다 낸대요. 너무 많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11, 112, 뭐 이렇게 해서 333까지 있겠죠. 복원 추출할 거니까. 그럼 너무 많은데 그걸 다 가지고서는 분포를 잡아서 얘를 구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평균을 구하면 쌤 뭐랑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원래 모평균과 완벽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대신에 이걸 구하는 게 더 쉽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표본 하나의 평균이 아니잖아. 표본들의 평균들을 다시 평균 낸 거니까. 이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나 얘를 구해서 이걸 대체할게요. 자, m을 구해봅시다. 한마디로 그냥 얘네들 사이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모평균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1, 2, 3, 합 이렇게 쓰고요. 그들의 확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은 몇 개 있다고? 3개. 6개 중에 3개 있었으니까 확률 얼마? 약분 안 할게요. 얘는 2개 있었고 얘는 하나 있었습니다. 확률의 합은 1이죠. 자, 이때 우리 얘네들의 평균, 즉 얘 모평균을 구합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얘 얼마냐면 전체가 6분의니까 6분의 쭉 잡을게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3, 둘이 곱하면 4, 둘이 곱하면 3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즉 얘는 6분의 10이다. 약분해주면 3분의 5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뭐예요? 2에 15에 x바 플러스 4인데요. 자, 이거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못 써지지? 4. 이렇게 분할할 수 있고요. 이 자리에 m을 넣어도 상관없구나. 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15에다가 3분의 5에 플러스 4 계산해주면 얘는 25에다가 4를 더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얼마? 29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알아야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유제 1번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평균이 10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4가 되는 모집단이 있대요. 자, 다시 한번 써볼까? 여기 모집단이 있어. 자, 그런데 모평균이 12예요. 우리 모평균 M으로 쓰기로 한 거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표준 편차가 4예요. 그러면 쌤 이거 가지고서는 분산 말해도 되는 거 맞죠? 16입니다. 제곱이죠. 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랬는데 거기서 크기가 8이 되는 표본을 뽑았대요. 됐어요. 이게 표본입니다. 자, 그럼 8개씩 뽑아서 평균을 내고, 맞아요.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표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예. 자, 그래서 그들의 뭘 구해라고?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예요. 이때도 얘네들의 평균이 있을 거고요. 이것들의 평균이 있을 거고요. 이것들의 평균이 있을 거고요. 엄청 많은 평균들이 있는데요. 그 평균들을 평균 내달래요. 이것들의 평균. 됐어? 그 다음에 이런 평균들의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보는 건 좀 쉬운데 이걸 각각 다 봐서 그들의 평균, 그들의 분산.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이걸 어떻게 잡아줄 수 있다. 얘는 그치, 모평균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모분산을 뭘로 나눈 거?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같아지더라. 이걸 우리가 정리하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자, 얘는 얼마? 12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 분산 얼마? 16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크기는 8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그들의 분산은 2였고요. 그렇게 둘을 더해주니까 답 얼마다? 14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유형 2번입니다.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대요. 자, 그치. 이미 추출이라고 하는 건 넣고 다시 뽑고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4개가 있지만, 그치? 그치만 5번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5개 공을. 맞지? 자, 그렇게 돼서 5개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뭐를? 평균들.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그럼 그 X바가 하나야? 아니지. 때마다 다 달라지는 X바를 가지고 있는데 그 X바들이 모이면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구할 수는 없고 얘를 가지고 논리로 어떻게 잡아줄 수 있다.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게 얘더라. 이거예요. 표본의 크기 얼마입니까? 얘네들을 5개씩 이미 추출을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5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원래 모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모분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만 쳐다보세요. 이렇게 다섯 개 뽑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원래 처음 상태에서의 분산이에요. 그러면 표를 만들면 얘가 x가 되고 얘가 px가 x야. 1, 2, 3, 4. 합. 4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합 얼마예요? 1이죠.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평균 구해야지 분산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평균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말 맞지? 자, 평균 구해볼게요. 4분의 똑같으니까 쭉 쓰고요. 1, 2, 3, 4 다 곱해서 더할게요. 4분의 10 나오고요. 약분해주면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분산 구해야지. 그래야지. 요거 식으로 다시 시그마 제곱 구해야지. 그게 모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그쵸? 자, 모분산 구해볼까? 자, 얘는 아무래도 평균이 2.5니까 빼가지고 제곱하는 것보다는 제평,평제를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치? 자, 제곱의 평균 쓸게요. 4분의 이거 제곱해. 1. 그리고 얘랑 곱해. 1의 제곱. 자, 이거 제곱해. 그 다음 얘랑 곱해. 2의 제곱. 얘도 제곱해서 곱하면 3의 제곱, 4의 제곱이고요. 자, 이게 뭐예요? 제곱의 평균 빼기 진짜 평균의 제곱. 진짜 평균 여기 있잖아. 2분의 5의 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1에다가 4에다가 9에다가 16이니까 요거 30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써보면 4분의 30 마이너스 4분의 25가 돼요. 즉 4분의 5가 나의 분산, 모분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쌤 구한 거 뭐예요? 모분산 4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분모, 표본의 크기가 들어가죠. 표본의 크기 5가 들어가면 자, 위아래다 5로 약분해주면 혹은 뭐 이렇게 번분수 처리해주면 4분의 1.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자,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들의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한다 이 얘기예요. 자, 유제 2번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이거는 지금 모집단이에요. 자, 그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자, 그리고서는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대요. 됐어?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자, 이거를 수학적 식으로 어떻게 바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표시. x바의 분산 이거예요. 걔가 6분의 1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n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런데 나 이거 모분산이랑의 관계가 있었지. 모분산이랑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죠?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기로 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건 모르는 거고 이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6분의 1이랑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이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러 갈 거예요. 자, 그럼 모집단의 우리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까? 자, 얘네들은 요거 4분의 2라고 고칠게요, 쌤. 4분의 라고 통분한 다음에 자, 둘이 곱하면 2. 자, 둘이 곱하면 2. 둘이 곱하면 4가 돼서 4분의 8입니다. 자, 얘네들은 2가 바로 평균이네요. 자, 이제 분산 구합시다. 자, 분산은 vx입니다. 자, 근데 쌤 보기에는 평균이 좀 만만해요. 얘랑 빼기에. 그럴 땐 첫 번째 공식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4분의 자, 두 개를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도수 곱합니다. 그럼 두 개 뺀 다음에 요 2랑 곱해야 되겠죠? 4분의 2랑 곱한 건데 분모가 4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플러스. 얘하고 얘를 빼면 제로니까 곱하나 만하고요. 얘하고 얘를 빼서 제곱해주면 4-2의 제곱에 4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야? 2.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4분의 6. 약분해주면 2분의 3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나왔네.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 이거 값 구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오면 자, n자리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모 분산을 구했더니 2분의 3입니다. 걔가 6분의 1 이거 풀어달라 이 얘기죠.
자, 그럼 이거 번분수 계산해서 이렇게 써주면 2n분의 3이고요. 얘가 6분의 1. 자, 곱합시다. 18은 2n이 돼요. n값 얼마? 2로 약분해주면 9.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막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 단원이 사실 혼자서 독학하기가 좀 어려운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게 많고요. 한번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계속 느끼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계속 생기는데 그걸 몰라요. 자, 이런 글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뭐의 분포요? 표본 평균 하나가 아니지. 엄청 많죠. 그쵸? 그 평균들 하나하나 표본 있어, 평균. 표본이 또 있어, 그들의 평균. 또 있어, 평균. 평균이 매번 다른데 그들의 분포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내가 표본을 잡아서 그들의 평균 낸 것들도 뭘 따른대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거. 모집단 혹시 정규 분포 안 따르면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아닐 때 애 도니까 뒤에 부분 뭔지 알겠죠? 예.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잖아요. 여러 개를 뽑잖아요. 2개 이런 게 아니라 막 크게 대부분 3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많이 충분히 뽑아내면 그들도 어떻게 된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자, 원래 모집단이 정규 분포든 아니든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기든 아니든 우리는 무조건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근사적으로는 따라갈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근사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문제는 나오지 않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좀 볼게요. 자, 우리 얘네들은 모평균이고요. 이거는 모표준 편차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의 x바의 정규 분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들의 뭐가 써 있어야 돼? 그들의 평균이 써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분산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얘를 원래 모평균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분산을 모분산을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정규 분포로 푸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문제를 읽으면 느낌이 좀 오는데 자, 유형 3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만든 홍보용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래요? 얘가 비누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할게요. 그리고 공장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X에 해당하는 평균은 112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4예요. 맞죠? 쌤이 이렇게 분포로 썼지만 실제 얘는 뭐다? 모평균. 그 다음 얘는 뭐가 된다? 모분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공장에서 만든 비누 중에 이미 추출한 몇 개? 아, 여기서 49개를 뽑았구나. 이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의 분포가 좀 달라지겠죠. 자, 분포인데 어떤 거의 분포예요? 49개씩 뽑으면 지금 엄청 많은 개수 중에 49개씩 뽑아서 평균을 낸 거죠. 그럼 그 평균들의 분포를 보는 거지. 그럼 얘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은 그대로. 자,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분산이 14제곱인데 그거를 개수로 나눈 거만큼이 새로운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49가 들어가면 되는 이런 계산입니다. 그럼 얘를 14라고 쓰면 그럼 얘가 77이니까 요거 2 남고 얘도 2 남았을 거니까 분산이 4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4가 2의 제곱으로. 됐습니까? 분포가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표본 평균의 이름이 뭐예요? X바가 어떻게?
109 이하일 확률을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식을 써볼까? X바가 109 이하일 이때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죠. 자, 나 얘를 Z로 바꾸고 싶어. 그래야지만 이걸 보고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 표준화식이 필요하지. 그치? 그 표준화식 한번 쓸 건데 우리가 표준화식을 쓸 때는 자, 여기가 X바면 그들의 평균이 써 있어야 되죠. 그 평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들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죠. 그들의 분산이 4고요. 표준 편차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2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걸 기호로 쓰자면 어떻게 쓸 수 있다? Z는 X바에다가 마이너스 M 이건 원래 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고요. 밑에는 원래 표준 편차에서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이죠. 왜냐하면 분산은 n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 c였으니까 요런 모양의 얘네들 표준화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쌤은 이걸 다 정리해서 저기 있는 노란색으로 바꿔 썼어요. 얘를 보고 바로 쓴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바꿔볼까? 자, 여기에 있는 109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쌤 110인데 여기 잘못 써서 이렇게 썼구나. 112. 자, 그럼 112, 109에서 112를 빼면요.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3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확률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표 그려볼까? 자,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가 제로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5니까 왼쪽이죠. 그것보다 작거나 같대요. 뭐 요만큼이 될 겁니다.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해야지 우리 확률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럼 이거 넓이 구할 때는 전체 0.5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다.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5에서부터 0까지라는 건 0부터 1.5 이거 읽으시면 되죠? 자, 0부터 1.5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넓이는 0.4332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전체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자, 요거 계산해주면 0.5에서 이거 빼보세요. 얘 빼주면 0.0 0 맞죠? 예, 0068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0.5에서 뺀 요만큼의 그 확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정규분포 n이 60에서 6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x바의 값이 얘가 되도록 하는 걸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58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64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나 Z로 바꿀 거예요. 그럼 Z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표준화식이 필요합니다. 방금 연습했으니까 바로 들어갈까? 자, 표준화식 X바에다 마이너스 평균에 원래 모분산을 크기로 나누면 된다며. 그래서 여기다 써주면 X바에 자, 우리 모평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 36을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루트에 표준 편차 써야 되는 거죠. 36이 아니라 그럼 여긴 6이고요. 그 다음 개수는 9개니까 루트 9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얘가 계산되면 3이고 요거 약분하면 2가 되겠네. 이게 바로 표준화식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58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을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를 64로 계산해주면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이 부분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Z가 되고 얘가 제로가 돼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은 얘가 되고요. 요 부분은 얘가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둘을 더한 값이 이 확률이 됩니다. 자, 이 둘을 더해서 이 값을 써주면 자, 얘가 얼마 돼? 0.8185 이렇게 확률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정규 분포 따른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만 어쨌든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크기가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이 말이 다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구한 표본
평균을 구한대요. 그걸 x바라고 할 거래요. 자, 그랬을 때 x바가 m과 m 플러스 2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4772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우리 얘 구해달래요. 자, 이거 구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m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얘를 가지고 크기가 n을 뽑으면 이 분포가 조금 달라지죠. 지금 이 분포는 x에 해당하는 분포예요. x가 뭐냐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죠. 그런데 나는 거기서 n개의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갖고 평균을 내죠. 그걸 하나의 점수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균을 가지고 자, 분포를 또 다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평균은 다시 m이 된다 그랬고요. 그들의 분산은 얘를 n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래서 얘가 루트 n분의 10 이렇게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가 좀 바뀌었죠. 자, 그걸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서 0.4772 이용해서 n값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 p, m이 x바, 그 다음에 m 플러스 2, 0.4772예요. 자, m도 구해야 되고 n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미지수가 두 개여서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풀면 m이 지워지거든요. 같이 한번 볼래요? p. 자, 이걸 이제 쌤이 z로 바꿀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표준화식이 필요하죠. 자, 그럼 얘를 보고 표준화식 한번 세워볼까? 자, z는 x바에다가 x바의 평균 얼마예요?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제곱을 떼어내고 쓰셔야죠. 여기서 루트 n분의 10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표준화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x가 m부터니까 여기다 m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지워져. 0. 아, 그네. m이 없이 구해지네요. 그 다음에 얘는 m 플러스 2죠. 그럼 이 자리에 m 플러스 2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지워지는 거 맞아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자, 요거 2가 남아있고 여기는 10분의 아니지 루트 n분의 10이니까 요거 번분수 계산해 주면 10분의 2 루트 n이 돼서 5분의 n이죠. 아, 루트 n.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z 분포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규 분포 하나 그리고요. 자, 이거 표준이니까 0이고요. 자, 0에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 넓이가 확률이 얼마? 0.4772가 나오는 그 z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속으로 갈게요. 자, 문제 봤더니 하나 나왔네. 딱해. 0.477이. 그거에 해당하는 z값의 끝값 얼마래요? 0에서부터 2까지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와서 아, 얘가 어디까지야? 얘가 2일 때가 바로 이 확률이 얘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5분의 루트 n이 2가 될 때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루트 n은 10이네. 그래서 n은 얼마다? 제곱해주면 10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끝 아니죠. n 구하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여러분들한테 v x바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v x바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더라? 모 분산에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뭘로 나눴어? 크기로 나눴죠. n으로 나눈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 두 번째 줄에 얘 써 있습니다. 분산 얼마라고 써 있어? 10의 제곱 100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n은 방금 구한 거예요. n 얼마 나왔어? 100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답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제 4번입니다. 자, 평균은 m이고요.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정규 분포죠. 자, 그랬을 때 구한 표본 평균을 대하여 얘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표준화식에서 얘를 본 적이 있습니다. Z 고치는 과정에서. 맞아요? Z 고칠 때 왜 X에서 평균 뺀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로 나누잖아. 그 과정에 얘가 있지만 그거는 뭐 좀 이따가 써도 되니까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것부터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절대값을 없애면 우리 이 10을 어떻게 쓰기로 했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얘를 쭉 넘기면 x가 n-10, 그 다음 n 플러스 10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굳이 뭐 여기서 또 z로 바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 z와의 상관관계를 일단 접어버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x바를 일단 쓰세요. 우리 맨날 문제에서 묻는 형태처럼. 자, 이제 나는 얘를 구할 거예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z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 z로 바꾸려면 얘의 평균과 얘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자, 저기 보면은 모평균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6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크기가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쌤 요거 이제 분포 한번 구해볼까? 얘 이름이 뭐냐면 표본 평균을 낸 거지. 맞아요. x가 아니라. 자, 구별해서 쓰면 옆에다 써볼게요. x는 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6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치? 그런데 지금 나의 분포는 뭘 할 거냐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들의 평균은 여전히 얘가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지? 분산은 크기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문제의 크기가 16이라고 두 번째 줄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16 써주니까 얘가 16이 되니까 이 자리에는 4의 제곱입니다.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네. 이 분포를 바꿔준 겁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표준화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자, 표준화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z 끌고 올게요. 자, 얘는 x바에서 평균을 빼야지. 그 다음에 이것의 분산, 아니지 표준 편차를 분모에 쓰시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 z로 바꿔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밑에다 바로 쓸게요. 자, p, 요거 z, 요거 z. 자, 여기 자리에다가 n-10을 넣어보세요. 그럼 얘가 지워지고요. 남는 건 4분의 마이너스 10입니다. 즉, 마이너스 2.5. 자, 그 다음 얘는 n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죠. 그럼 얘하고 얘가 지워지니까 4분의 10. 얘는 플러스 2.5예요. 됐어요. 예, 이거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은 이래요. 그리고 얘 대칭적이어서 좀 쉽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 그 다음 플러스 2.5니까 요 사이의 넓이니까 이거 하나 구해서 2배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나는 0에서부터 얘까지를 읽어주면 얘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2배 해주면 답 되겠죠? 자, 이거 2배 해주자. 6에다가 7에다가 8에다가 9. 그래서 얘는 0.9876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구할만 하죠?